프로그래밍 기초 투어 21번째 시간입니다. 스칼라 공식 홈페이지에서 학습 자료 중에 투어 오브 스칼라라고 괜찮은 학습 자료가 있어서 조금씩 영상으로 나눠서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21번째 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스칼라에서는 클래스로 하여금 다른 클래스들을 멤버로 갖고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너 클래스가 이제 클래스 안에 감싸진 클래스를 얘기를 하죠. 자바 같은 언어에서와는 반대로 달리 그 이너 클래스들은 감싸고 있는 클래스의 멤버인 자바 같은 언어들은 감싸고 있는 클래스의 멤버죠. 클래스가.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스칼라의 경우에는 이너 클래스가 바깥에 감싸고 있는 오브젝트에 한정돼요. 오브젝트. 뭐가 달라요? 자바 같은 언어는 enclosing 클래스의 멤버고요. 스칼라는 오브젝트의 멤버예요. 오브젝트는 이제 클래스로 만들어낸 인스턴스죠. 인스턴스에 한정된 타입이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컴파일러로 하여금 뭔가를 맡게 할 건데요. 컴파일 타임에 뭘 맡게 할 거예요? 섞는 거를. 뭘 섞어? 어떤 그래프에 속하는 노드들이 어떤 노드들이 속하는지 섞지 않게끔 컴파일 타임에 맡고자 합니다. 갑자기 어떤 예제가 나오냐면요. 그래프, 자료구조 그래프 있죠. 노드와 서로 노드가 연결된 패스들, 경로들을 갖고 있는 자료구조 그래프에 대해서 어떤 그래프마다 노드들이 서로 다른 그래프의 노드가 섞이지 않게끔 하는 걸 컴파일 타임에 강제하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경우에 패스 디펜던트 타입이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패스 디펜던트 타입이라는 거를 용어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제가 그래프에서의 패스랑 헷갈리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 이런 용어가 타입 시스템에 있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떤 오브젝트 안에 한정된 타입을 만들고자 하는 예제를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제를 그래프 데이터 타입을 구현하는 걸 빨리 스케치에서 보여주면서 차이를 묘사해 보도록 할게요. 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라는 클래스가 바깥에 있고요. 그 안에 노드라는 클래스가 들어있죠. 이너 클래스 들어있어요. 클래스 안에 또 클래스를 감쌀 수 있죠. 자바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싸놓은 게 있고요. 이게 뭔진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베리에이블로 인스턴스 변수로 이 그래프의 인스턴스 변수로 노드들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얘는 뭐냐? 리스트의 노드 타입이고 nil이에요. 처음엔 비어 있고요. nil은 empty 리스트예요. 메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멤버 메소드로 new node라는 메소드가 있고 반환 타입은 node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는 일은 뭔지 봤더니 new node로 새로운 노드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드는 방금 바깥에 감싸고 있는 클래스를 얘기하죠. 제가 오늘 좀 새로운 툴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바깥에 감싸고 있는 이너 클래스가 있고요. 이 노드는 바로 그걸 가리키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뉴 노드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원래 갖고 있던 노드 리스트에 대해서 프리펜드로 방금 만든 인스턴스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그거를 어디다가 배정을 해요? 노드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프 안에 노드들을 만들 때마다 리스트에다가 관리하고 넣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만든 인스턴스 노드를 반환하고자 하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그래프 타입으로 그래프 1이라는 인스턴스를 new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만들었으면 이 안에 노드가 뭐 하나 만들게 되면 노드 1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를 또 만들었어. 그럼 노드 2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노드를 만들었어. 노드 3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됐을 때 이 그래프의 자료 구조는 이 노드라는 변수를 통해서 각각 리스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최초에는 nil이었겠죠. 그래서 싱글 링크드 리스트로 이 노드들을 각각 관리를 하게 되고요. 만들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노드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노드를 호출할 때마다. 그리고 그 노드에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보면은 이 노드 안에는 커넥티드 노드라는 또 변수가 있어요. 재배정할 수 있는 베리에이블이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리스트들을 관리하고 있어요. 왜 또 리스트를 관리해요? 이건 뭐냐면 각각의 노드들 안에서 내가 연결된 리스트를 관리를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connect to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connect to에서는 노드를 또 바깥에서 새로 받아가지고
커넥티드 노드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미 이 노드가 있지 않는 경우, 노드의 equals 메소드를 그냥 hired 펑션으로 썼어요. 고차함수로 썼고,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뭐예요? 이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존에 커넥티드 노드에 있지 않았던 노드가 들어왔다면, 있었다면 무시하고 if 블록 빠져나가고, 없었다면 커넥티드 노드에다가 프리펜드를 하겠어. 그 얘기는 뭐냐면 노드 1의 처음에는 아무 리스트가 없었을 거예요. 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커넥트 2로 노드 2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는 연결하고 노드 2에서는 거꾸로 연결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 거꾸로 하지 않았으니까 방향 있는 그래프를 표시하려고 한 것 같아요. 또 이런 식으로 뭐 또 노드 2에서도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 거고, 노드 3에서 다시 노드 1으로 연결할 수 있을 거고, 그래프 자료 구조를 표현하고자 한 소스 코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노드 리스트를 그래프로 관리를 하고요. 뭐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 배열로 막 이렇게 2차원 배열로 할 수도 있잖아요. 서로 연결된 그래프들을 표시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리스트로 그냥 표현을 한 거고, 각각의 노드는 커넥티드 노드스로 다른 노드와 연결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이 내용이죠. 그리고 클래스 노드는 하나의 패스 디펜던트 타입이에요. 아마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타입 시스템에서 이 패스가 지금 여기서의 패스를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클래스 그래프 안에 네스트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첩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노드, 커넥티드 노드에 있는 모든 노드는 반드시 뉴 노드를 통해서 만들었어야 해요. 어디로부터? 같은 인스턴스의 그래프로부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 인스턴스 안에 있는 노드로 만들어서 서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소스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그래프 1으로 밸류를 만들고요. 타입은 그래프예요. 그리고 새로운 그래프 인스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드 하나, 둘, 셋 차례대로 만드는데 이 타입은 그래프 1점 노드예요. 이게 좀 특이하죠.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그래프 1점 노드가 타입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스칼라에서는 그래프 1점 노드 했는데 자바에서는 그래프의 노드라고 하죠. 그냥 바깥의 클래스에 점 찍어가지고 노드라는 타입을 클래스를 선언을 하는데, 지금 스칼라는 이 부분이 좀 독특했어요. 그래서 노드 1, 2, 3를 하나, 둘, 셋 만들었고, 그 다음에 노드 1에서 커넥트 2로 노드 2, 노드 3에서 커넥트 2, 노드 1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실행하는 동안에 1, 2, 3를 하게 되면 이 그래프 1이라는 그래프 안에는 노드 1, 2, 3이 차례대로 생기죠. 연결이 되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베리에이블 노드스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죠. 노드 2, 노드 3 이게 싱글 리스트로 연결이 될 거고요. 마지막에 닐이었을 거고,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노드 1에다가 대고 커넥트 노드 2를 했으니까 노드 1에서 노드 2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또 노드 3에서 노드 1, 노드 3에서 노드 1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가는 길이 있는 그래프를 지금 표현한 거죠. 지금 명시적으로 타입을 노드 1, 2, 3의 타입을 각각 그래프 1점 노드라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 했지만, 컴파일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인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프 1의 new 노드를 호출하는 순간, 이 메소드를 호출하는 순간 리턴 타입이 그래프 1점 노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노드는 그래프 1이라는 인스턴스에 한정된 타입이에요. 인스턴스예요. 이 그래프라는 다른 바깥의 그래프 인스턴스들 다를 공통으로 쓰는 클래스가 아니고요. 그래프 1에 한정된 스페시픽한 인스턴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그래프를 2개 관리한다면, 2개가 있다면 스칼라 시스템은, 스칼라의 타입 시스템은 그 2개의 노드들을 섞어 쓸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다른 그래프에 있는 인스턴스 노드에 거를 서로 섞어 쓸 수 없게 합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래프의 타입은 타입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른 그래프에 있는 노드들은 타입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그 허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프 1을 아까처럼 했고요. 노드 1에서 노드 2를 연결을 했어요. 이 경우에는 리걸해요. 괜찮아요. 왜? 똑같이 노드 1도 그래프 1의 노드고요. 노드 2도 그래프 1의 노드예요. 그런데 이어서 그래프 2라는 걸로 똑같이 그래프 타입의 클래스를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인스턴스로 만들었고요. 노드 3의 경우에는 그래프 2의 노드예요. 그래프 1의 노드와 다르죠. 그래프 2의 노드고 그래프 2의 new 노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드 1에서 노드 3를 커넥트 하려 그러면 에러가 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가 두 개의 인스턴스가 있죠. 그래프 1이랑 그래프 2가 있고요. 그래프 1에는 노드 1과 노드 2가 있어요. 그리고 노드 1에서 2로 연결을 해놨죠. 그래프 2의 경우에는 노드 3만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노드 1에서 노드 3를 연결하고자 한 거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타입과 이 타입이 아예 달라요. 서로 다른 타입이에요. 자바와는 다른 점이죠. 자바에서는 이 두 개가 지금 인스턴스에 한정된 게 아니고 클래스에 한정됐기 때문에 두 개의 타입이 똑같이 나옵니다. 설명 이어집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그래프 1의 타입은 그래프 1.노드와 그래프 2의 타입이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정확히 드러나는 거고요. 자바의 경우에는 마지막 줄이 문제없이 컴파일이 될 거예요. 자바의 경우에 이렇게 커넥트 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클래스, 이너 클래스가 두 개가 서로 타입이 같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거죠. 스칼라의 경우에도 만약에 자바처럼 하고자 한다면 그래프 샵 노드로 하게 되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실제 인텔리제이에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인텔리제이에 똑같은 코드를 복사를 해놨고요. 위에 나와 있는 예제 똑같죠? 여기서 노드 3가 없었고 노드 1에 2를 연결을 해놨고 새로운 그래프를 만들죠. 지금 똑같이 그래프라는 타입은 똑같아요. 클래스는 똑같아요. 그런데 인스턴스가 새로 생기죠. 그리고 노드 3을 만드는데 이번에는 그래프 2의 노드예요. 타입이 아예 달라요. 그래프 2의 new node 메소드를 호출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드 3의 connect to로 노드 1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드 1에서 3도 안 되고 왜? 서로 타입이 다르니까. 커넥트 2라는 메소드는 노드 타입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 노드 타입이 뭐야? 이 그래프의 인스턴스에 들어있는 별도의 타입인 거예요. 이렇게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재밌죠? 이 스칼라의 인스턴스 이너 클래스는 이렇게 다르네요. 아예 타입이 별개로 나눠져 버리네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거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노드 1에서 굳이 타입 선언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컴파일러가 추론해서 해준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한 것 같아요. 타입 추론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안 되는 걸 보여줬고요. 자바처럼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고 해요. 그래프 샵의 노드.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커넥티드 노드를 관리할 수 있고요. 다른 그래프에 있는 노드도 연결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하면 돼요. 이거 좀 흥미롭네요. 똑같은 문법에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커넥티드 노드가 그래프 샵의 노드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되면 허용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인텔리제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여기 지금 일리걸로 컴파일이 안 됐고요. 여기서 그래프 샵의 노드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되네요. 흥미롭네요. 그럼 여기 이제 노드가 들어있는 건 똑같은데 커넥트 2에서 다른 거 그래프 안에 있는 노드라면 연결해 주겠어. 이게 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좀 정확히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요. 아마 그래프의 노드의 하위 클래스로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프 샵의 노드에 하위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프 안에 지금 그래프 노드라는 상위 클래스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지정하지 않으면 노드라는 개별 클래스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자신이 없는데요. 뭔가 다른 표현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속받은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되지만 이 부분은 자신이 없는 관계로 넘어가기로 하죠. 어쨌건 핵심은 스칼라에서의 이너 클래스는 죄송합니다. 이너 클래스는 인스턴스에 한정된 개념이고 자바에서처럼 이너 클래스를 공통적으로 쓰고자 한다면 이런 그래프 앞에 실제 클래스에 프리픽스를 붙여주고 샵을 붙여서 쓰면 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너 클래스를 활용하다가 내가 좀 다른 인스턴스에 이너 클래스도 똑같이 써야 돼. 그러면 이제 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쓰는 이너 클래스는 해당 인스턴스 내에서만 유효하면 돼. 그럴 경우에는 이거랑 상관없이 그냥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바의 경우에는 이렇게 인스턴스에 한정된 클래스를 만들 수는 없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경우가 필요하다면 쓸 수 있다라는 예제를 보여준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Abstract Time Members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